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의 황영규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반기에 주목할 분양 아파트 단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청약을 노리시는 무주택자분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단지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본인의 청약 가점, 자금 상태 등 하나하나 따져보신 다음에 어떤 걸 넣는 게 유리할지 한번 저하고 같이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단지는 총 5개고요. 공공 분양부터 민간 분양, 그리고 추첨지 물량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단지가 다들 아시겠지만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였죠. 바로 거기 인근에 위치한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여기는 신반포 15차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단지인데요. 641가구 중에 263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여기 위치가 얼마나 좋으냐면 평당 1억을 찍은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뒤에 있는 단지예요. 이게 역하고도 한 걸어서 1분?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그 바로 앞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조금 가려질 수는 있거든요. 거의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불가하다는 점들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저층인지 고층인지 따지고 보신 다음에 청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m 제곱 그리고 84m 제곱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이걸 찍어서 말씀드리냐? 바로 소형 평형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점으로 뽑는다는 거죠. 최근에 원베일리 가점을 보면 최소 70점은 돼야 당첨이 될까 말까 수준이었습니다. 70점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4인 가구에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청약 통장 15년 이상 납부를 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점수에 조금 높은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자녀가 3명 정도 있거나 부양 가족이 3, 4명이 있어야지 안정권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점이 낮은데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행히도 여기는 추천 물량이 나옵니다. 그 전에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가점 물량이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넣으실 수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추천 물량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전용 107제곱미터 17가구, 137제곱미터 12가구, 191제곱미터 10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오는데요. 이 중에 50%가 추첨제입니다. 대략 20가구 정도가 추첨제 물량을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가점은 낮은데 자금 여력은 있으신 분들은 추천제 넣으실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도 하고 임금보다 대략 한 60% 정도 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억 이상의 로또 청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주의해야 할 게 분양가죠. 서초구고 반포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될 것이고 또 9억이 당연히 넘을 거라고 보입니다. 9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 단지고 또 여기는 전월세를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넣을 수 있는 마지막 단지였다라고 불렸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정말로 현금 몇십억이 있지 않으면 넣기 힘든 단지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반포동에 있는 새 아파트 너무나 좋은 거 알지만 비싸가지고 접근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강동구에 나오는 이편한 세상 강일어방 브릿지입니다. 여기도 1군 건설사인 대림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고요. 여기는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흔치 않은 민간 분양 아파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만한 게 당연히 분양가겠죠. 최근에 강일지구에서 분양한 게 제일풍경채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의 분양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3.3제곱미터당 2,429만 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략 이거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8억 후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8억 후반대가 중요한 게 뭐냐?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8억 후반대면 대출이 나오겠죠. 얼마큼 나오냐?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기 때문에 대략 40% 정도 분양가가 나와요. 대략 한 4억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한 4, 5억 정도의 현금 유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려볼 만하다. 당연히 84제곱미터와 101제곱미터 모두 분양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 84제곱미터는 419가구, 101제곱미터는 174가구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형 평형대의 분양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략 가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고 보시면 제일풍경채 커트라인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일풍경채 커트라인이 69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9점이 어느 정도냐면 4인 가구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의 청약 통장을 납부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주택 기간도 만 30세부터로 따지니까 대략 40대 중반의 4인 가구 정도면 노려볼 만한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한 게 역시 모두 69점이라도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제일풍경제 같은 경우는 일부 타입 같은 경우는 72점이 커트라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가장 인기가 없을 것 같은 타입에 넣거나 가장 물량이 많은 곳에 넣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시거든요. 이 눈치 싸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타입에 넣어야지만 내가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안정권은 아니지만 간당간당하게 당첨될 수 있을지를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재밌는 게 공공택지에서의 민간 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량의 50%는 서울 사람들에게 배정이 되지만 나머지 50%는 경기도, 인천, 서울 모두에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에 사시는 분들 중에 나는 가점이 높다, 근데 경기도랑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노려볼 만 하다는 거 강조시켜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소형 평형 때 가점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대형 평형 때 추측 물량 얼만큼 나오냐 라고 보신다면, 우선 대형 평형 때는 174가구가 분양에 나서고요. 이 중에 대략 절반이 추측 물량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174가구니까 한 80가구 정도가 조금 넘는 한 85가구 정도가 이제는 추측 물량으로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8억 원 후반대라고 했으니까 여긴 당연히 9억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한 10억 정도 후반, 그러니까 10억에서 11억, 12억 정도까지도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하나 따지면서 청약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큼 로또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로또 분양 하는데, 전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인근의 고덕 리엠파크의 시세가 14억 정도 하거든요. 대략 한 8억 후반대라고 하면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반포동 아파트는 10억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에 비해 딱 달라고 느낄 수 있지만 거기는 100% 현금으로만 가능하지만 여기는 100% 현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략 이제는 한강 이남 지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북권에도 중요한 이제는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요. 이제 그게 뭐냐면 동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입을 모아가지고 말씀하시는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문 1구역인데요. 여기 아직 구체적으로 분양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빠르면 한 9월에 분양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제가 업계의 소식을 취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1호선의 외대 앞과 신이문역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임대 541가구를 포함해 3,000가구 정도의 대형 단지인데요. 단지 수가 크면 클수록 랜드마크가 되고 대장주가 되면서 오히려 시세 차익을 훨씬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일반 분양 가구는 약 1,000가구입니다. 거의 서울에서 1,000가구 정도 되는 일반 분양 아파트 찾기 힘드시잖아요. 여기는 진짜로 좀 노려보시면 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9월 달에 같이 분양하는 게 성동구의 행당 7구역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한번 살펴봤더니 대다수 소형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가점 높으신 분들은 노려볼 만하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작은 평수가 많아요. 36제곱미터는 75가구, 45제곱미터는 197가구, 59제곱미터는 310가구, 65제곱미터는 58가구, 84제곱미터는 314가구. 그러니까 총 여기까지가 가점으로 뽑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대형 평형 때는 되게 적습니다. 116제곱미터는 4가구 정도만 일반 분양 나오고, 이 중에서 절반인 한 2가구가 일반 분양의 추첨제로 나오겠죠. 여기는 거의 사실상 가점 높은 사람들의 가점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입지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한번 지도를 딱 펼쳐보시고 내가 가점이 높다라고 하시면은 성동구 행당 7구역을 노릴까, 동대문구 이문 1구역을 노릴까, 이거는 잘 따져보신 다음에 골라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만 말씀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천 지정타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작년에 엄청 이슈가 됐던 과천 아파트 분양 모두 기억하시죠? 이번에 거의 마지막 남은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게 이르면 8월달에 분양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곳은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 분양과는 달리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도 수가 많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청약 통장을 많이 오랫동안 넣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공공 분양 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타운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도 노려볼 만한데요. 먼저 공공 분양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분양은 약 320가구가 나올 예정인데 모두 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소득 조건 안 보고 가족수 안 보는데요. 대신에 무주택 기간을 보고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보고요. 적축 통액을 봅니다. 청약통장을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만 원을 매달 꾸준히 15년 이상 넣으신 분들은 노려볼 만한 단지다.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 혹은 나홀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한번 노려보면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혼희망타운도 주목할 만한데요. 약 200가구가 넘는 신혼희망타운이 분양에 나오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이 왜 까다롭지만 이게 기회냐라고 하냐면 여기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얼마냐면 월 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라면 140% 이하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자들 수도 적고 또 내가 소득이 조금 안 되더라도 넣을 수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이게 모기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모기지 상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충분히 이용해 보신다면 신혼부부들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단지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뭘 보냐? 미성년자 자녀 수를 보고요. 무주택 기간을 보고 해당 시도의 연속 거주 기간을 보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보고 총 12점 만점에서 몇 점인가를 따집니다. 내가 자녀가 조금 있지만 소득이 조금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집값이 너무나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과천도 최소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당첨만 되면 뭐 로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단지니까요. 신혼부부들 뿐만 아니라 납입통장에 기신 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 5가지의 분양 단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로또 분양을 기다리시는 청약 대기자분들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덕방 기자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청약 전략을 같이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의 황현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